오늘은 퇴근 후 투잡으로 쇼핑몰 도전하고 싶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1도 모르겠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영상이 아니라 이 영상 보고 여러분들이 쇼핑몰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사실 유튜브에 정보는 정말 많아요. 그런데 나한테 필요한 정보만 뽑아서 적용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쇼핑몰 해보고 싶고 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당장 직장인인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쇼핑몰을 시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도 처음 쇼핑몰에 도전하려 할 때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쇼핑몰 돈 벌어준다는 강의에만 1,000만 원 이상 썼고 구매 대행에서 로켓그로스로 전환 중인 제가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테크트리를 타야 부업으로 쇼핑몰 운영을 잘 할 수 있을지, 세팅할 수 있을지 속이 뻥 뚫리게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끝까지 영상을 보시는 것. 쉽죠? 자, 1단계 어느 채널에서 시작할지 결정하기. 쇼핑몰 플랫폼은 많습니다. 어떤 카테고리를 판매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 네이버 쇼핑, 오픈마켓, 버티컬 플랫폼, 요즘은 유튜브 쇼핑이 또 핫해지고 있죠. 당연히 많은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고 좋습니다. 플랫폼에 다각화라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 플랫폼은 각기 다른 나라, 국가와도 같아서 성향과 성질이 다릅니다. 물론 비슷한 부분도 많지만 그 플랫폼만의 특성을 이해하고 전략을 짜는 게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한 가지 플랫폼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플랫폼일지 짐작이 가시죠? 바로 쿠팡입니다. 24년 2월 기준으로 국내 쇼핑몰 앱의 점유율은 쿠팡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알리, 테무의 공습이다 뭐다 해서 위험할 거라고 했지만 알리, 테무는 최근 품질 이슈로 살짝 주춤한 듯 보이죠. 이렇게 기왕이면 고객이 가장 많이 찾고 포진해 있는 플랫폼에서 우리가 칼을 휘두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쿠팡에서 판매를 할 거고, 쿠팡에는 판매 방식이 3가지가 있는데 그중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판매자 로켓 그로스로 판매를 해보기로 하죠. 왜 판매자 로켓이냐? 이 로켓 배지가 달린 상품은 달리지 않은 보통 일반 배송 상품보다 판매량 차이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쉬워요. 우리 로켓 배송 시키는 이유가 다음 날이면 바로 오니까, 즉 빨라서잖아요. 고객에게 선택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쿠팡 측에서도 노출을 밀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로켓 배지를 믿고 많이들 로켓 그로스를 시도하는 겁니다. 이제 왜 쿠팡 로켓 그로스로 도전하는지 이해가 되셨겠죠? 2단계 어떤 상품군을 판매할지 결정하기. 어디서 팔지 정했으면 이젠 어떤 상품군을 팔아야 할지 정해보는 겁니다. 소싱이라기보단 내가 어떤 걸 팔아야 좋을지 카테고리가 있으면 좋잖아요. 사실 카테고리가 아닌 좋은 키워드로만 찾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그중 터지는 상품군 라인으로 쭉 가면서 브랜딩을 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고 많이들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너무 다른 특성이 많은 상품군으로 이것저것 시도하다 보면 기획 단계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 어떤 물건을 우리가 사려고 할 때 기능적인 측면을 우선하게 되는 상품이 있고 심미적인 측면을 우선하게 되는 상품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스마트 TV 한 대 두려고 하는데 기능적인 부분을 많이 보실까요? 심미적인 측면을 많이 보실까요? 당연히 기능이겠죠. 뭐 청소기, 안마기 모두 심미적 요소보단 기능적 요소가 더 가미가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모자를 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모자를 우리가 통풍이 얼마나 잘 되고 무슨 각도로 휘어져 있어서 얼굴을 다 가려주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보시나요? 물론 그것도 생각하겠지만 디자인적 요소가 더 우선시 되잖아요. 이렇게 정말 크게 기능적 요소, 심미적 요소로 상품을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이 2가지는 상품을 기획하는데 그리고 소싱하는데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2가지만 생각하고 상품군을 결정하더라도 계속해서 소싱해서 테스트해보는 작업이 수월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의료기기 대 패션 잡화, 인테리어 소품 대 디지털 가전, 이렇게 상품군의 특성이 기능적 요소, 심미적 요소 중 뭐가 더 우선인지 체크하고 결정한 요소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도 좋은 선택지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단계 상품 소싱하기. 어떤 카테고리를 소싱할지 정했다면 이제 제일 귀찮아하고 어려워하는 소싱 파트입니다. 어떻게 소싱하는지 더 자세하게 다룬 영상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에는 개괄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쿠팡 로켓그로스로 판매가 일어나려면 우리는 틈새를 공략하는 것보다는
잘 판매되는 상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레드오션이라고 우리 마탱이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쿠팡은 사용자마다 상위에 노출되는 순위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마치 유튜브처럼요. 그래서 초보들에게 기회가 더 많고 좀 더 수월하게 매출을 낼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당연히 일반 배송으로 인기가 좋은 상품을 로켓 배송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베스트는 없겠지만 로켓이 많이 없는 이유가 분명 존재할 거고 초보자들이 들어가기에 다소 리스크가 있을 거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부피가 작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면서 당장 급하게 내일 받아볼 수 있으니까 사는 느낌의 생활 잡화, 패션 의류, 인테리어 제품군 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소싱 방법 중 하나로 간단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쿠팡에 접속해 줍니다. 당연히 시크릿 모드로 들어가 주시고요. 메인 홈에서 스크롤을 살짝 내려주시면 카테고리별 추천 상품이란 메뉴가 보입니다. 가장 상단에 여성 패션이 있으니까 그냥 여성 패션으로 클릭해 볼게요. 들어가면 인기 키워드가 뭔지 알려주고 있어요. 뭐 하나 클릭해 볼까요? 원피스로 가보시죠. 현재 쿠팡 랭킹 순, 가격 순, 판매량 순 이렇게 있는데 판매량 순으로 한번 보죠. 어떤 상품군이 또는 디자인이 잘 팔리는지 싹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우리가 소싱할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디자인을 소싱해도 되고요. 비슷하지만 쿠팡 상위에는 없는 조금 다른 디자인을 가져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나의 상품 이미지를 캡처해서 우리 1688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원가가 얼마이고 얼마에 판매할 수 있을지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괜찮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 샘플로 1688에서 구매할 때 많이들 걱정합니다. 이거 다 재고로 남으면 어쩌지? 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게임이 아니라 사업이죠. 그리고 절대 무자본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정 비용의 투자금은 필요합니다. 샘플 사입비도 투자 비용의 일부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샘플로 무슨 100만 원어치를 사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 여기서 나는 이런 샘플 비용도 너무 아깝고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사입하시면 안 됩니다. 구매 대행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구매 대행도 더 커지기 위해선 마케팅 비용 등은 필수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점 참고해 주세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뭐가 잘 팔릴지 몰라요. 특히 또 이런 심미적 요소가 강한 패션 분야는 던져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디자인 저런 디자인 던져보고 그중 뭐가 터질지 모르잖아요. 다만 쿠팡에서 인기 있는 것들과 좀 비슷한 것 위주로 해보는 게 더 유리하긴 하겠죠. 여기까지 프로세스가 이해되셨나요? 1688에서 소싱할 상품을 찾고 무역 대행이든 배송 대행 업체든 이용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럼 길게는 2주 안에는 물건이 도착할 거예요. 4단계 상품 등록 및 그로스 입고하기. 자, 물건이 올 때까지 그냥 허공만 보면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오는 동안 우리는 상품을 등록할 거예요. 아니, 상품이 오지도 않아서 사진도 못 찍는데 무슨 어떻게 등록하죠? 라고 하시겠지만 우리는 이 상품이 잘 팔릴지 아닐지 모릅니다. 예측은 해볼 수 있어도 100% 정확하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테스트해보는 상품의 상세 페이지 작업부터 치밀하게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688의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죠. 대신 중국어는 당연히 한국어로 바꿔줘야 돼요. 망고보드 유료 버전을 사용하시면 거기서 이미지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네이버 웨일로 1688 접속하시면 한글로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한글화 작업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상품을 등록하고 물건이 도착했다면 우린 그로스로 입고해 주는 겁니다. 그로스 입고 과정은 다른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로스 입고 신청 후 입고가 모두 완료되면 상품을 판매하게 될 모든 준비가 끝납니다. 5단계 리뷰 쌓고 노출하기. 그로스로 입고되기 전에 우리가 또 할 일이 있어요. 일반 등록한 상품에 리뷰를 좀 쌓아주는 거예요. 지인에게 부탁을 하든 체험단을 쓰시든 왜 그래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은 안 계시길 빌겠습니다. 왜냐면 입장 바꿔서 나 같아도 리뷰가 전혀 없는 상품보다는 사진도 있고 어쩌니 저쩌니 하는 리뷰를 봐야 안심이 되잖아요. 그건 심리입니다. 자, 쿠팡 로켓크로스는 상세 페이지보다도 리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능을 중시하고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리뷰와 가격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리뷰까지 쌓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는 게 당연합니다. 많이 쌓으실 필요 없고요. 많으면 5개? 뭐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만 쌓아보시고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자연적으로 판매가 되는지 3일에서 5일 정도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고 좀 더 빠르게 이 상품의 성패를 결정하고 싶으시면 광고를 태워보는 것도 좋겠죠. 결국에는 이 쿠팡에서 내 상품이 판매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노출이 돼야 돼요. 광고도
노출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보여야 되니까요. 자, 정리해보자면 리뷰를 쌓고 판매가 되는지 지켜보기, 그리고 광고를 태워서 가망이 있는 상품인지 체크하고 2주까지 지켜보면서 그때 이 상품으로 밀고 갈지 아닐지는 그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쿠팡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한 바퀴 사이클이에요. 전반적인 과정을 들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당연히 처음 도전하시는 분이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면 쉽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모든 건 처음이 어렵습니다. 처음이. 이 사이클 한 바퀴를 해본 것과 안 해본 것과의 차이는 무지 크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으니까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로스 입고, 광고, 소싱 등 자세한 내용들 모두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뒀으니까 분명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하시다가 궁금한 거나 어려운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앞으로도 강의비로만 1,000만 원 이상 쓰면서 배운 노하우와 저의 성장 과정을 공유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